네, 이번에는 손희정의 문화비평 시간입니다. 여성의 시각으로 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오늘도 손희정 문화평론가 연결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야기의 주제가 인물이에요. 이효리 씨. 최근에 뭐 싹쓸이 환불 원정대 활동까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이효리 씨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소개해드리는 건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래서 약간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1998년 4인조 걸그룹 핑클로 가요계에 데뷔한 이래 한 번도 탑의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는 22년차 베테랑 연예인인데요. 뭐라고 한마디로 소개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네. 이런 기록을 가지고 계세요.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역사에서 유일하게 가요대상과 연예대상 둘 다를 수상한 연예인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부터 예능 샛별로 급부상했고요. 2003년에는 정규 앨범 스타일리시를 발표하면서 솔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그 당시 타이틀곡이 그 유명한 10minutes였는데요. 그야말로 이효리 신드롬을 불러일으켰고요. 이번에 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당시 한 언론에서 2003년을 정리하는 핫 키워드 1위로 강효리를 꼽았더라고요. 이게 뭔가 했더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강금실 법무장관과 이효리의 합성어였습니다. 그래서 두 여성의 어떤 파워 같은 것들을 주목하는 게 2003년이기도 했고요. 네. 근데 이후로 이제 유곡을 치트치트뱅뱅 등의 히트곡을 계속 발표하면서 독보적인 가수로 활동했고 이렇게 가수로 전성기를 구가하는 와중에 예능 역시 함께 접수합니다. 그래서 신동엽 씨와 공동 MC를 맡던 쟁반 노래방과 기억나죠? 예. 네, 유재석 씨와 함께했던 패밀리가 떴다 등이 대표작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도 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예. 가장 관심을 모은 환불 원정대 활동. 이것의 시작도 사실 중심축도 이효리 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는 좀 최근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지. 네네. 역시 리더로서의 리더십을 확실히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환불원정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마지막 활동이 방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워낙 화제가 됐었기 때문에 예능 잘 안 보시는 청취자들께서도 이름이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네. 이 환불원정대는 MBC 예능 프로그램인 놀면 뭐하니에서 만든 프로젝트 그룹이고요. 예. 이효리, 엄정화, 화사, 제시 이렇게 4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환불원정대가 왜 환불원정대냐 했더니 환불 잘 받을 것 같은 생키 언니들이라고 해서 환불원정대라고 하는데 예. 이게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 환불원정대 전에 놀면 뭐하니에서 유재석 씨하고 비하고 짝수리로 활동하던 당시에 이효리 씨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 네 멤버로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근데 이 환불 원정대에서 이효리 씨와 꼭 같이 언급하고 싶은 건 역시 엄정화 씨인데요. 엄정화 씨가 제일 맏언니이기는 하지만 갑상선암 투병을 하면서 약간 성대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어떤 위축감 같은 것이 있었는데 환불 원정대 함께 하면서 그런 심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그래서 또 이제 역시 디바, 역시 엄정하다라는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이효리 씨가 하기만 하면은 이렇게 된다 하는 걸 보여준 기획들이 많지 않았나요? 예, 잔잔한 프로그램들도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을 텐데요. 저는 일단 싹쓸이부터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식 싹쓸이라고 하는 게 약간 비의 깡민이라든가 혹은 무한도전의 유재석이 혼자 진행하는 판이라는 평가를 받은 놀면 뭐하니라든가 약간 낡은 것들의 조합이 있었던 것인데 이걸 이효리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완전히 새로운 포맷으로 리뉴얼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효리가 없었으면 싹쓸이도 없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이효리 씨의 린다지라는 부캐를 활용하는 방식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효리 씨가 그 치티치티뱅뱅 표절 시비로 2010년에 연예계 활동을 좀 줄이면서 동물권 옹호나 채식 지향 등으로 이제 좀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네네. 그리고 이상수 씨와 결혼하고 제주도로 이사를 간 후에는 제주댁으로 불리면서 예능에 한 회 정도 특별 출연할 때는 요가 강습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출연하는 예능형 캐릭터를 만드는 건 좀 어려웠겠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활동들을 예능키로 받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테고 그런 이제 내용들이 주말 예능을 보는 대중을 사로잡기도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부캐 린다지로 완전히 자기의 모습을 또 리뉴얼 하는데요. 이 린다지의 경우에는 제주택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돈을 사랑하는 속물로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미용실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용실을 열어서 예. 자수성가하고 지금 200개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재력가라는 컨셉트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전주를 하는 정말 예능감이 뛰어난 예능인이기도 한 거죠.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예능감을 가지고 뭐 효린의 민박이라든가 캠핑클럽 같은 잔잔한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인기를 좀 끌었었는데요. 그렇죠. 네. 특히 뭐 꾸밈 없는 옷차림에다가 뭐 맨 얼굴에다가 참 자연스러운 모습 다 호감을 줬던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또 이제 여성 시청자들한테 정말 예. 사랑을 또 많이 받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근데 뭐 캠핑클럽 같은 경우에는 15년간 떨어져 있었던 핑클 네 멤버가 뭉쳐서 함께 캠핑을 좀 다닌다는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효린의 민박과 캠핑클럽까지 좀 보면 효리식 예능 장르가 생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효리식 예능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목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환불원정대에서도 보여줬던 모습인데 네. 여성들 간의 관계성, 그렇게 쌓아가는 친밀함 이런 네.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효리 씨 사실은 앞서 잠시 얘기해 주셨지만 여러 동물권, 뭐 봉사활동, 뭐 채식, 자연주의 어떤 인플루언서로서 어떤 영향력을 가진 면모 이걸 떠올리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연예인 이효리 하면 어떤 막 화려한 모습보다 더 기억에 남는 것이 2012년에 힐링 캠프에 나와서 자신의 바뀐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그 모습이에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0년에 4집 표절십 이후에 이제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에 이효리 씨가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는데요. 네. 그때 담당해 주셨던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효리 씨 집에 금은 잔뜩 있는데 정작 해먹을 쌀이 없다. 그래서 금을 쌀로 바꿔야 된다. 이 이야기 자체가 이제 이효리 씨한테 큰 충격을 주기도 하고 관점의 전환을 주기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생을 유지시키는 일상이 없고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삶을 좀 성찰적으로 보면서 활동이 좀 바뀌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투표를 권하고 네. 쌍차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기도 하고 동물권 단체인 카라와 협업하고 그리고 요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효리 씨의 행보가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한 영향력 이렇게 해석되기 전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타인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행보가 아닌가. 그렇게 대중에게 먼저 다가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표절 시비가 힘든 순간이긴 했지만 또 본인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최근에 지금 이제 환불 원정대 활동을 마치고서는 5년 후를 기약을 하더라고요. 네. 5년 후에는 그럼 영향력은 그대로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지금 뭐 이제 후배 연예인들에게는 롤모델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5년 후면 좀 나이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들어가게 될까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이효리 씨가 이제 어떤 낡은 포맷들을 새롭게 리뉴얼하는 새로운 스타일, 뭐 새로운 모습 매번 보여주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 중심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자신감과 나에 대한 믿음 같은 것들을 바탕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유연하게 계속 변신할 수 있는 거기도 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이 업계의 탑이라는 걸 아는 스타. 그런데 인생의 가치가 그런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의 품위. 이런 게 이효리 씨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5년 후도 그래서 또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효리 씨 얘기를 해봤는데 끝으로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볼 만한 것을 좀 던져주셔야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효리 씨가 이렇게 말하자면 정말 품위 있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 좋고 그걸 보면서 함께 나이 들어가는 저에게도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지금 10대, 20대 여성 연예인들도 그럴 수 있을까. 연예계 상황과 대중의 시선은 이효리 씨가 한참 활동하던 그때보다 좀 더 가혹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환불 원정대에서 이효리 씨가 엄정화 씨한테 나이 편견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지칠 때 정아 언니도 했었지 하면서 따라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모델이 있다는 건 너무 중요한데 이효리 씨가 그런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데 모델만으로는 사실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대중의 문화가 이효리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좀 나누면서 우리도 함께 변화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희정의 문화비평, 오늘은 이효리 씨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수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